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2D 스케치 작업 공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품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2D 스케치 작업 공간 들어가기 위해서 2D 스케치 시작 단축키로 S죠. S 눌러가지고 내가 2D 스케치를 그릴 평면, 기본 평면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XY 평면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XY 평면을 선택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놓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여기 구속 조건 패널에 있는 치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아이콘 3개가 있는데, 요 3개 중에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저 치수 구속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구속 조건에 관련된 설정, 그 설정들을 수정을 하려면 원래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거 어디로 들어갔어요? 도구로 가서,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으로 가서, 그쵸? 거기서 스케치로 와서 거기서 요 설정 버튼을 눌러야 이제 구속 조건 설정이라는 창이 뜨는데, 이거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바로 그 설정으로 들어와 준다 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설정을 좀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건 오늘 설명드릴 것 같고,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추가적으로 2가지 더 있는데, 요 2가지는 아마 이제 요거랑 같이, 요 기능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가 구속 조건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 스케치에서 사용되는 스케치 구속 조건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수치적인 제어를 해주는 치수 구속 조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할 때 자세 또는 형상 구속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데스크 이제 헬프 파일을 찾아보니까 오토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명칭은 자세는 아니고요, 형상 구속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형상 구속 조건을 표준으로 통일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그거를 이제 자세 구속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양한 3D CAD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고, 이게 처음에 언어가 딱 뭐가 확립이 되기 전에 누군가 한 명 이건 자세에 관련된 거다 막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여러 개의 단어들이 이제 비슷한 의미들이 혼용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벤터의 이제 헬프 파일 자체에서는 이제 저 치수 구속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구속 조건들은 이제 형상 구속 조건으로 인지를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건 이제 요 뒤쪽에 있는 것들, 그쵸? 여기 아이콘 보면 개수가 4개에 3개니까 3, 4, 12 총 12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 12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은 이제 저 형상 구속 조건을 이제 자동으로 붙여줄 수도 있고 수동으로 붙여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쓴다고 하면 내가 수동으로 붙여주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형상을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에 있는 직사각형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한 점 찍고 쭉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이제 거리는 15, 그다음에 탭 눌러서 높이는 10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작성되면서 처음부터 이제 뭐가 보여요? 작성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구속 조건들이 기호의 형태로, 어제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호, 수치가 아닌 기호의 형태로 붙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로 붙은 것들은 모두 다 형상 구속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자동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 하나를 고정을 시킬게요. 요 끝점을 여기서 고정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끝점을 딱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점에 제가 이 고정이라는 거 지금 보셨죠? 제가 쓰는 방법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얘 클릭하고 이 점을 선택하니까 아까 이 점 주변에 저 구속 조건의 기호가 딱 붙으면서, 붙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정의가 완벽하게 된, 완전 정의된 선으로 바뀌었죠. 지금 보면 저 밑에도 완전하게 구속됨이라고 뜨고요. 근데 요 아이콘도 앞쪽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케치는 완전 정의가 됐어요. 자, 저 구속 조건 이제 처음에 작성하고 나서 바로 보였는데 지금 왜 안 보이냐? 왜 안 보일까요?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을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게 아직도 보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게 계속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랑 지금 세팅이 안 맞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저 구속 조건이 계속 보이게 되면
선택할 때 불편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끝에 점에 갖다 대면 이렇게 구석조건 기호가 표시가 되죠. 자, 제가 이제 얘를 딱 클릭을 해서 여기를 난 이 점을 선택을 하고 싶어. 점. 근데 점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저 구석조건 기호가 선택돼서 따라와요. 이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구석조건이 안 보이게 끕니다. 예, 안 보이게 꺼요. 그래서 F9이 눌려진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작성하고 나면 기호가 자동으로 보이는 건 여기 보면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 보면 작성 시 구석조건 화면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내가 전체 구석조건이 다 안 보이게 꺼놨더라도 처음에 작성될 때는 구석조건이 뭐가 붙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작성할 때 보이게 하는 이유는 무조건 안 보이면 구석조건이 제대로 붙는지 어쩐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는 보이고 작성이 끝나고 나면 안 보이는 상태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계속 구석조건이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아이콘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구석조건 표시입니다. 근데 요게 비슷한 아이콘이 아래쪽에도 있어요. 아래쪽에 쭉 오면 여기 요거 그렇죠. 아이콘 모양이 똑같죠.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은데 얘는 갖다 대면 표시가 좀 다른 게 전체 구석조건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단축키로 F8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딱 갖다 대면 여기는 구석조건 표시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축키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이 아이콘을 눌러야지만 실행이 돼요. 그 차이는 뭐냐? 얘는 딱 클릭하고 어떤 선을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선에 관련된 구석조건만 보여줍니다. 자, ESC 컨트롤 Z로 이제 보이게 한 거 취소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있는 아이콘은 뭐예요? 단축키가 F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F8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이 지금 스케치 상에 그려져 있는 모든 형체가 가지고 있는 구석조건을 모두 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다 표현하면 되지. 뭐하러 이 아이콘이 있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구석조건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저게 필요한 이유를 알 거예요, 이게. 구석조건이 이렇게 쫙 여러 개가 나열되다 보면 나중에 이 복잡하게 나열된 것 중에 어떤 게 지금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구석조건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화면상에 구석조건들이 여러 개가 막 깔려 있어가지고. 뭘 내가 선택을 해서 걔를 뭐 지워버린다든가 아니면 추가를 한다든가 그걸 해야 되지? 그런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요소에 대한 구석조건을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얘를 눌러서 그 객체를 선택을 하면 걔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석조건 다시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이제 F8이 F9 눌러주면 다시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줘야 이렇게 내가 점을 잡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던가 그렇게가 가능해요. 자, 어찌됐든 이제 요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석조건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 제가 지금 사각을 그리고 이제 요 끝을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각도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안 돌아가요. 당연히 완전 정의된 상태니까 얘가 지금 어떤 수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이 점만 고정을 했잖아. 근데 왜 완전 정의된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F8을 눌러서 구석조건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평이라는 조건이 얘한테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선은 수평해야 돼요. 무조건 0도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랑 얘가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얘가 0도의 선이니까 얘도 0도의 선이어야 돼. 못 바뀌어. 거리는 못 박았어.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각입니다. 직각이 들어니까 얘는 수평한데 수평이랑 직각이래. 그럼 얘는 뭐예요? 결국 수직이라는 얘기네. 수직 말고는 다른 각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직한 얘랑 얘가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쟤도 수직해야 되네. 지금 저 형상에서는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없죠. 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수평이라는 건 내가 처음부터 수평이라는 걸 붙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직사각형을 그렸더니 자동으로 붙은 거였어. 나는 이 상태에서 이 각도를 돌려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평이라는 조건을 없애줘야죠. 선택해서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줘야 되는 거죠. 지워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 F9 눌러서 구속 조건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속 조건이 붙는 게 불편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자, 컨트롤 Z, 자, Z 다시 살릴게요. 네, 살리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F9 눌러서 구속 조건 안 보이게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거가 자동으로 이렇게 안 붙게는 못 바꾸느냐? 아니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어딨냐면, 자, 여기 보시면, 구속 조건 설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반이라는 항목에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고요. 요 뒤에 보면 추정이라는 탭이 있어요. 추정이라는 탭을 눌러서, 자, 여기서 보면 구속 조건 유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를 끕니다. 자, 얘를 체크를 끄고, 그리고 저는 이거 원래 여러분들은 평행 및 직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평행 및 직각으로 그냥 그대로 둘게요. 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앞에 설명된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확인. 이렇게 날라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저 유지라는 걸 껐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제가 직사각형을 그릴게요. 직사각형, 이중 직사각형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추정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요 높이, 그쵸? 이 선하고 같은 높이에다 갖다 대면, 선홍색으로, 요렇게 선이 표시되는 걸 보이시죠? 저게 추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평하게 추정을 해준 거예요. 저기, 오브젝트 스냅 개념으로. 그래서 저렇게 이게 붙는 게 이제 추정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정이 된 상태에서 추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오고, 여기서 15. 탭 5라고 입력을 하고, 자, 엔터를 칠게요. 엔터, 5가 아니라 10으로 할게요. 10. 막 똑같이 10 하고 엔터를 칠게요. 엔터를 딱 치면, 아까 이제 얘 작성될 때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얘 작성될 때는 작성되고 나선 바로 여기에 구속 조건이 표시가 됐어요. 그렇죠? 나중엔 사라지더라도 작성되자마자는 여기에 무조건 구속 조건이 나 얘 작성하는데 어떤 구속 조건 붙여줬어요 라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왜냐면 그걸 이제 작업자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줬는데 얘는 안 알려줍니다. 왜 안 알려주느냐? 아까 그 옵션을 꺼서 그래요. 구속 조건 유지라는 걸 꺼줘가지고 얘는 그 구속 조건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ESC 눌러서 자 명령 다 종료한 다음에 저 F8 눌러서 구속 조건 표시 딱 눌러주면 구속 조건이 다 보이지만 여기 있는 사각형은 하나도 안 보이죠. 얘는 원점에 대한 거고. 네.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나는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붙는 게 싫어 라고 한다면 저렇게 이제 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얘가 구속 조건이 유지가 꺼져 있으니까 아예 하나도 안 붙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해보면 그쵸? 구속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끝점이 같은 포인트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저 형상을 이제 유지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 부분의 구속까지는 유지를 해준다. 그쵸? 저까지 깨진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구속조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게 싫다. 어떤 도형이나 그걸 그릴 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끄시면 되고 거의 이제 이런 도형이나 작성할 때 자동으로 붙는 구속조건들은 평행 아니면 직각 아니면 수평 수직 이렇게 네 가지들만 붙고요. 뭐 탄젠트가 뭐 자동으로 붙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붙여주는 경우도 있죠. 수동은 이제 나중에 주는 거 그걸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자동으로 붙은 상태에서 수동으로 주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붙은 애 때문에 방해돼서 수동이 안 붙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아이콘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원점을 빼고 화면상에 있는 건 모두 다 지웠습니다. 지웠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선을 그릴게요. 선은 이제 단축키가 L이니까 L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요. 자, 여기서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쳐서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명령이 실행되는 상태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작동하는 선은 끊어줄게요. 끊고 나서, 여기서 또 점을 이렇게 찍고, 대충 찍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C 눌러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린 건 선. 그 다음에는,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원. 중심점 원 해가지고, 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대충. 클릭. 자, 그 다음에 호. 호도 3점호로. 1점, 2점, 3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하자면 일단은 일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치 구속 조건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선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이 일치 구속 조건을 내가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일치 구속 조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 점하고, 그쵸? 이 점하고 같은 점이다라고 해주고 싶으면 이 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클릭해주면, 그쵸? 이렇게 딱 만나서 같은 점이 됩니다. 저게 일치 구속 조건이에요. 그래서 ESC 누르고, 자, 빙고 클릭한 다음에 ESC, F9를 한번 눌러줄게요. F9를 눌러서 구속 조건 보이는 거 다 꺼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끝점 딱 눌러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이제, 두 선이 같이 움직이죠, 같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점이 어차피 정확하게 일치가 돼 있으니까, 점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F8 눌러서 구속 조건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점을 클릭하면 구속 조건이 붙은 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붙여준 구속 조건을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릭해가지고 델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제 구속 조건이 안 보이죠. 네. 자, F9 눌러서 구속 조건 표시는 꺼주고, 자, 구속 조건을 제가 지웠어요. 지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끝점을 잡아서 딱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완전히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겹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컨트롤 Z로 구속 조건 붙은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F9 눌러서 구속 조건 표시는 끌게요. 자,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점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어. 그래서 1번에서 2번 점을 잇고 2번 점을 3번 점을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인벤터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인벤터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인벤터는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2개가 있고, 여기에, 얘가 A예요. 그러면 A1이라는 점이 있고, A2라는 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A2라는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B다. 이 선이 B다 그러면 B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B2라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점이 4개예요. 인벤터는 무조건 이렇게 구성돼요. 이 인벤터 선이 있으면 선 끝에는 무조건 점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점이 4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요게 차이가 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뭐냐면, 솔리드웍스예요. 솔리드웍스는 이 점 4개짜리 구성이 가능해요. 일단 이 구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인벤터는 요 일치라는 것밖에 없는데, 솔리드웍스는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전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전병합. 그래서 솔리드웍스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저 구속 조건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일치랑 병합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일치랑 병합이 뭐가 다르냐? 일치는 이 점에 점 2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A2점과 B1이라는 점이 있어요. 병합은 뭐냐면, 이 2개를 진짜 말 그대로 한 개의 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1, A2, B2, 요렇게 3개의 점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병합이라는 건 분리가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구속 조건을 지움으로써 분리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병합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구속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합이란 구속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합을 해버리면 일치라는 구속 조건이 사라지고 그냥 거기에는 한 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솔리드웍스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구속 조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점도 하나만 관리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줄어요. 데이터가 줄어요. 관리되는 요소들이 줄고 구속 조건의 수도 줄고 이러니까 그걸 위해서 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놨는데 인벤서는 안타까운 게 병합이라는 개념이 없다. 저게 많이 안타까워. 그래서 병합이라는 개념은 인벤서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점 대 점을 일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해서 다시 이 상태로 갈게요. 자, 지금은 점 대 점의 일치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 요 일치 해주고 점과 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고정을 좀 시킬게요. 여기서 고정 구속 조건. 요거 이제 어차피 하는 김에 설명을 할게요. 고정이라는 건 저기에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임의를 찍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게 수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위치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릴게. 이게 고정이에요. 그래서 고정을 하고 저 끝점 찍으면 끝점이 고정이 되죠. 근데 제가 점을 선택을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고정하려면 고정해서 반대쪽 점까지 해주면 이제 얘는 뭐예요? 못 움직이죠. 두 점이 다 고정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Z 고정해서 선을 선택해 볼게요. 선. 자, 그러면 이 선이 고정됐어요. 고정됐으면 그럼 뭐가 고정된 거예요? 끝점의 위치가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끝점의 위치는 고정이 안 됐는데 선을 선택하고 고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의 각도가 고정이 돼요. 못 돌아요. 이 선의 길이는 바꿀 수 있는데 각도를 못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선만 선택해서 고정을 하면 끝점의 위치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선을 지금 길이랑 모든 걸 다 완전하게 고정시키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을 해서 끝점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고정됩니다. 길이하고 각도까지. 자, 어쨌든 일치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자, 내가 이제 선에다가 점과 선을 가지고 일치를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점이 일치면 얘랑 이 선이랑 일치면 이 선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치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이 선을 연장한 연장선상 안에 얘가 있으면 돼요. 연장선상 안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져 있어도 일치를 붙여줄 수 있다. 나중에 가면 저 조건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해요. 어떤 포인트를 맞출 때. 저게 이제 일치다. 라는 거죠. 점과 선의 일치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저 일치되는 이 끝점은 이제 요걸 이제 F9 눌러서 구석 조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요 점을 잡아가지고 쭉 갖고 와보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일치죠. 요 선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것만 일치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도 연장선상 안에 놓여지는 저 상황도 일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치에서 일치 점과 원 표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원의 지름이 반지름이나 지름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점은 그냥 여기서 F9로 표시 이제 꺼주고 여기서 이렇게 쭉 움직여서 이렇게 그렇죠? 얘도 움직이는 건 항상 저 원 궤적 안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고정을 시킨다. 10이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요 중심이 움직이니까 또 그런 거죠. 그럼 저기도 고정시켜 볼까요? 고정시키면 이제 얘는 요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 안에서만 움직인다. 일치가 되면. 어차피 이것도 이제 연장선생의 개념이 되고 호에다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돼요. 컨트롤 Z로 다 취소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일치하고 점 호 이게 붙었어요. 근데 요 끝은 F9로 구석조건 표시 끄고 끝은 이렇게 호의 바깥에 있어도 호의 연장선상 안에 결국은 이제 그 연장선상은 저 호를 이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원이 되는 거죠. 그 원 표면 안에 있으면 일치로 표시된다. 그래서 저런 특징들은 날 표시된다. 그래서 저런 특징들을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구속의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동일선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선상이라는 조건.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울게요. 원점은 빼고 다 지울게요. 자, 일단 선으로 그릴까요? L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수평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에 수평하다 요 기호가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호가 나올 때 이때 여기 15mm 해서 엔터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 쳐서 연속 작업은 중단을 하고 명령은 그대로 실행된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딱 요 같은 높이 딱 되면 이렇게 되죠. 예, 추론선이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평하게 쭉 가서 여기는 10.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ESC 뺄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추론선이 나왔어요. 추론선이 나왔는데 자, 얘를 잡아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내려볼게요. 내려봤더니 따라서 오네. 그렇죠? 따라서 와요. 자, 그래서 구속 조건이 어떻게 부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8을 한번 눌러봅니다. F8을 눌렀는데 구속 조건 표시를 눌렀는데 표시되는 게 없어요. F9, F8. 그쵸? 그러면 뭐야?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쵸? 그러면 저게 왜 안 붙었을까?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릴게요. 저게 수평하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수평이 왜 안 붙었을까? 당연히 여기서 수정에 가면 구속조건 유지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를 끌게요. 근데 체크를 끈 게 아니라 체크를 다시 켰어요. 저는 이제 구속조건 유지를 씁니다. 쓰는 쪽을 선호해요. 불필요하게 저게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지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구속조건이 자동으로 붙고 필요 없으면 내가 지우면 돼 라는 생각으로 작업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구속 조건이 안 붙고 나중에 내가 일일이 주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아마 저걸 끊어놓고 쓰겠죠. 자, 어쨌든 구속 조건 유지라는 게 꺼져 있는데 희한한 건 얘가 보면은 움직여보면 이렇게 된다. 얘하고 지금 뭘 유지하고 있냐면 이게 동일선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쵸? 잡아서 움직이면 돌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F8 눌러서 구속 조건 구성을 보면은 얘가 이제 특성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딱 클릭을 하면 아이고 F8을 눌렀는데 왜 안 보여? 요걸 딱 눌러보면 일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일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치했을 때 하이라이트 되는 게 이 선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일치했을 때 하이라이트 되는 게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하고 이 점이 일치가 걸렸어.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선의 연장선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도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파악된 건 이 선이 이 선의 연장선상 안에 있으면 되니까 얘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두 개가 걸려 있어. 얘도 뭐예요? 이게 얘하고 연장선상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점도 얘의 연장선상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점도 얘의 연장선상 안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은 동일한 선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돌려도. 근데 그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갔어. 그게 희한한 게 이 수평 조건은 자동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자동으로 안 들어갔냐? 아까 제가 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추정에 있는 얘를 구석 조건 유지를 꺼놓은 상태로 했잖아.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얘가 동일선상이다는 왜 들어간 거야? 근데 저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걔는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띄워가지고 이 정도 거리에서 저렇게 일치하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추정된 건데 구석 조건 유지를 체크를 껐다고 해서 그 추정된 것까지 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석 조건 유지 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저렇게 추정이 돼가지고 붙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석 조건이 실제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 구석 조건 유지를 끈다고 해서 그게 제어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확인.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구석 조건 유지라는 옵션을 다시 켰어요. 킨 상태로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선 해가지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수평하게. 그쵸? 수평이란 기호가 떴죠. 자, 이 상태로 15.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더 쳐서 명령 그대로 실행된 채로 두고, 그쵸? 연속으로 작업하던 것만 끊고, 이렇게 딱 해서, 마찬가지 옆에 그려져 있는 선하고, 동일선상인 포지션이죠. 포지션을 잡고, 클릭해서 수평하게. 계속 지금 추론선이 나오죠. 네, 추론선 계속 나와요. 10. 하고 엔터. 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안 들어갔어요? 요게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아까처럼 저 추정으로 들어가면 이 점과 이 선의 일치, 이 점과 이 선의 일치로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평행을 더 붙이면은 지금 억지거든요. 억지가 아니라 중복구석이에요. 중복구석.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평행이 있는데 평행한 선하고 동일선이면 얘도 평행일 거 아니에요. 평행이 아니라 수평이 있는데 수평한 선과 양 끝점이 일치하게 돼 있으면 얘는 수평일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수평 조건을 한 번 더 주면 이미 수평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수평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평 조건이 얘거든요. 얘. 수평 구석 조건.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경고가 나오죠. 이미 지금 네가 정의한 상태는 얘가 수평이라는 구석 조건이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상황들, 구석 조건이 조합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미 얘는 수평으로 정의가 돼 있어. 근데 왜 또 수평을 정의하려고 그래? 중복으로 하지 마. 라고 에러를 띄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구석 조건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구석 조건 나는 이제 나 얘 수평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수평 조건을 딱 넣으면 거기랑 충돌되는 다른 구석 조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에러를 띄우는 거죠. 더 이상 정의할 수 없어.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특성이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석 조건 유지를 키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 하나 그릴 때 주의할 거 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를 잡고 쭉 해서 갈게요. 갔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이 선하고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 이 선을 딱 지나서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오다 보면 딱 이렇게 걸리죠. 지금 저 상태가 뭐냐? 평행하다. 누구? 얘랑 평행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자동으로 붙는 추정되는 구석 조건을 사용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제가 이제 이 점을 찝고 실수로 이 선을 거쳐가지고 이 선을 한번 치고 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얘랑 내가 마우스로 이 선을 한번 쳤으니까 그러니까 스쳐지라는 거예요. 클릭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마우스 포인트가 저 위치를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툭 치고 지나가면은 이 인벤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얘 잠깐 마우스로 건드렸어. 건드리면 너 얘랑 구속 조건 자동으로 붙이기 원하는 거지? 인벤터는 그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저는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래 너 얘랑 구속 조건 그래 네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얘랑 구속 조건으로 엮을 건 평행밖에 없어. 평행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내가 원치 않는 거야. 근데 원치 않는 건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클릭하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실수로 제가 더 틀었어요. 구속 조건이 꺼진 상태로 다시 할게요. L 해가지고 땅 찍고 실수로 마우스로 건드렸다가 탁 해서 이거 왜 안 떠? 건드렸다가 아이고 뭐 이제 좀 요렇게 이렇게 탁 평행이 나왔을 때 딱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ESC 다 작성했다 해서 구속 조건 다 안 보이게 F8로 끄고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뭐 해주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의 각도를 바꾸고 싶어. 여기서 좀 고정시킬게요.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각도를 바꿔야지라고 하면은 지금은 바뀌는데 지금 얘가 움직이니까 바뀌는 거잖아. 얘도 고정시킬게요. 제가 고정. 완전하게 고정시켰어요. 양쪽 다. 그러면 얘는 각도를 못 바꿀 거예요. 거리는 바꾸는데 각도를 못 바꾼다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내가 원치 않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실제로 이 짜증나는 현상이 인벤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저게 짜증나는 건 인벤터의 기능을 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 다시 그릴게요.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 얘를 살짝 툭 쳤잖아요. 툭 쳤어요. 쳐가지고 뚝 내려오면 이렇게 평행이 걸리잖아요. 근데 난 저게 붙는 게 싫어. 저렇게 자동으로 붙는 게. 그러면 저걸 어떻게 끄냐면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 자, 다시 한번 얘 툭 치고 뚝 왔어요. 와서 평행한 상태가 됐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두 번 다시는 컨트롤 키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그 평행이라는 기호가 두 번 다시는 안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근데 이제 약간 이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거 예전에도 제가 작성할 때 선 그릴 때 쉬프트 키 누르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거의 단점이 얘가 뭐가 계산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마우스 포인트에 저 선이 따라오는 게 되게 느려요. 물론 컴퓨터상이 아주 좋으면 제가 노트북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회사는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을 쓰거든요. 데스크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하드웨어 사양이 아닌 이상은 얘는 항상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요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저 자동으로 붙는 걸 순간적으로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자동으로 붙지 않게 억제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애하고 자동으로 이제 구속 조건이 붙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붙는 걸 피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했는데, 자, 동일선상을 만드는 방법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다른 거 이제 하나 더 그릴게요.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선, 자, 여기 수평하게 해서 15 하고요. 이제 내가 요 두 번째 선 그리는데, 자, 엔터 쳐서 명령 끊고, L 실행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더 이상 L 누를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아까는 이렇게 추론선이 나오는 상태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실수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수평하게 10이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뭐예요? 같은 선상은 아니죠. 얘처럼. 같은 선상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 내가 얘를 움직이면 따로 움직여요. 그쵸?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쵸? 같은 선상이 아니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같은 선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네,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구속 조건 F8 해서 보이게 해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뭐였어요? 끝점이 얘랑 일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두 선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줄 수 있는 구속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기 보면 동일 선상 구속 조건이다. 두 선이 같은 선상에 놓인다. 같은 선을 연장한 연장선과 일치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같은 선상, 동일 선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직사각을 하나 할게요. 직사각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선을 하나 그릴게요. 선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그릴게요. 대충. 요건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동일선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딱 동일선상에서 땅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일치를 가지고 땅 2점 일치, 이 점이 이 선과 일치.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동일선상을 준 것과 점의 일치를 준 것과의 차이는 뭐예요? 일치를 주게 되면 지금 제가 조건을 2개를 줬죠. 두 개를 줘야 되고 동일선상을 주면 조건을 하나만 줘도 돼요. 네,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선상을 내가 바란다는 거면 동일선상 조건 하나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왜냐면 구속 조건이 2개냐 하나냐의 차이니까. 개수가 더 많냐 적냐의 차이니까. 방법은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어느 쪽이 더 낫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요 상황에서 동일선상을 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동일선상 안 줘도 돼요. 이 상황은 왜냐면 지금 얘도 수평, 얘도 수평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굳이 꼭 동일선상을 줘야 되느냐? 아니다. 일치구속 조건만 줘도 된다. 왜? 얘는 점 하나만 줘도 돼요. 왜? 이미 얘는 수평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되는 거죠. 점 하나만 줘도. 수평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거를 이제 그 위치를 일치시키는데 동일선상을 쓸 거냐. 두 선의 이제 위치를 완전히 같은 선상으로 맞추는데 동일선상으로 쓸 거냐. 아니면 일치를 응용해 쓸 거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선들이 수평이라든가 수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가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면 그냥 일치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자세, 이 선 같은 경우는 수평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 수평이 안 들어가 있는 선이 다른 선과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수평 수직이 안 들어가 있는 선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일치 조건을 쓰는 게 더 낫다. 이런 특성도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일선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원점을 빼고 나머지 선들은 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는 동심구속 조건. 동심구속 조건은, 저건 이제 당연히 중심에 대한 거예요. 동심이라고 하면, 동심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중심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원이나 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 컨트롤 쉬프트 C. 이렇게 중심점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쭉 해서, 뭐 요거 한 10, 이렇게 할까요? 자, 호는 3점으로 할게요. 호는. 1점, 2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원 하나 더 할까요? 원 중심점 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6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선도 할게요. 라인 하나 이렇게 뭐 대충 그리세요. 제 거랑 비슷하게 뭐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뭐 크기도 꼭 10이면 아니어도 돼요. 좀 중요한 그건 아니니까. 자, 이제 요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을 할게요. 자, 동심은, 일단 원하고 원을 선택을 하면, 같은 중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심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동심은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F8 눌러보면, ESC를 명령 종료하고, F8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F9로 끄면 이제 이렇게 끄고, 그래서 동심은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Z. 자, 요 동심을 이용을 해서, 원을 선택을 하고요. 점을 선택하면, 안 되네. 예. 안 되네. 예. 저는 이제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리드웍스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리드웍스는 저 동심을 해가지고,
점과 원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인벤터는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이상하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이 원의 중심에 이 선의 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치해 주시면 돼요. 일치해 가지고 요 원의 중심이 점으로 찍혀 있거든요. 이 점 선택하고 이 점 선택하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굳이 뭐 저렇게 안 되게 할 게 있었나? 아예 그냥 얘는 그럼 무조건 원과 원 사이에서만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건 좀 약간 꼭 그래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근데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원과 호도 가능하죠. 예, 원과 호는 됩니다. 여기서 동심 구석 조건에서 원, 호. 예, 그쵸? 가능합니다. 뭐 호는 당연히 원의 일부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뭐 동심은 이제 이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은 뭐 앞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컨트롤 Y로 흘려야겠네요. 고정이라는 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지금 있는 형상의 위치나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내가 이제 그걸 완전히 그냥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로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선 같은 경우는 선을 선택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선의 각도, 방향성은 고정이 되지만 이 끝점의 위치는 고정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을 완벽하게 고정을 하고 싶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정을 해가지고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다 해줘야지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호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제 고정. 그래서 호를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호의 반지름은 수정이 안 돼요. 중심 위치도 고정이 됐고 중심 위치도 수정 못 해요. 그러니까 호를 선택하면 대신에 끝점의 위치는 그쵸 바뀌죠. 바뀝니다. 그렇다면 원은 제가 요 지름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 볼게요. 자, 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정해서 원. 하면 반지름도 고정됩니다. 이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지름하고 뭐예요? 중심 위치까지가 고정이 됐죠. 중심 위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에다가 우리가 고정을 걸었을 때는 중심과 반지름까지 완벽하게 고정이 된다. 그 치수 값의 여하에 상관없이 현재 상태로 완전히 고정된다. 그래서 어떤 값으로 내가 지정하기보다 형태적으로 지금 내가 마우스로 대충 그려놓은 형태가 맞아. 그 상태로 내가 어떤 더 이상 변화가 없도록 고정을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주는 조건이 요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평행입니다. 평행 구속 조건. 그렇죠? 평행 구속 조건도 마찬가지 단축키는 존재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평행 구속 조건은 말 그대로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 L 해가지고 빈 곳 아무데나 찍을게요. 아무데나 찍고 나 클릭해서 나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나오는데 자동으로 붙일 때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선하고 그쵸? 요 선하고 평행하고 싶어 그러면 요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세요. 클릭을 그냥 갖다 대시는 거예요. 됐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평행한 순간이 딱 오면은 그쵸? 이렇게 아이콘이 딱 나옵니다. 자동으로 붙일 때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쵸? 그럼 평행하는 조건은 F8 눌러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동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내가 수동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L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나는 이 선하고 이 선을 평행하게 만들고 싶다. 이미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평행 구속 조건 클릭을 해가지고 자, 얘하고 얘는 평행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된다. 자, 다시 F8 눌러서 확인해 보면 평행이 들어가 있죠. 자, F9로 끄고 평행 조건은 뭐 말 그대로 저게 다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각. 직각은 이제 90도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단축키가. 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각을 자동으로 내가 붙이고 싶다. 그러면 L 해가지고 클릭해서 이제 이 선으로 딱 가면 그쵸? 이 선에 어차피 이 선에다 딱 붙이는 거다 직각이다. 그러면 붙이는 직각이다. 이 선으로 가면 직각이라는 기호가 뜨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좀 오면 사라지고 직각의 상태가 되면 딱 뜨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됐다가도 멀리 떨어져서 얘를 한번 찍고 오면 멀리 이렇게 이 선에 딱 연결이 안 돼도 딱 직각이 난 상태가 오면 뜨죠. 이제 아니면 지나가도 되고 지나가는 상태로 딱 이렇게 직각이다. 그러면 이제 얘랑은 직각이다. 라는 구속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죠. F8. 그리고 이제 저 직각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인벤터는 사각형을 그리면 F9로 끄고 인벤터는 이제 직사각형을 그리면 항상 여기에 직각이 붙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으로 L 해가지고 선으로 클릭 수평하고 꺾어 내려오면 이게 수직이 붙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붙어요? 직각이 붙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직각이 붙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난 저 직각으로 붙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땅땅 해서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구속 조건 설정 다시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서 추정에 가보면 구속 조건 추정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를 수평 수직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사각형 그려볼게요. 사각형 직사각형에서 딱 해서 딱 그려요. 그리면 달라지느냐? 아니요 여전히 직각인데 근데 직사각형은 수가 없어요. 직사각형은 무조건 저렇게 되는데 이제 라인으로 우리가 선을 그릴 때 L을 해가지고 자, 딱 찍고 수평하게 그렸어요. 수평 그리고 딱 꺾어 내려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직각이 아까 직각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개념이 더 좋아요. 저는 이 개념을 더 좋아하거든요. 얘에 대한 직각보다는 절대적인 수직을 더 좋아해요. 그 표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이전에도 제가 옵션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꿔서 쓸 것 같다 저런에. 근데 인벤터의 초기 사항이 그냥 직각이니까 그 상태로 그냥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각을 쓸 거냐 수평 수직을 쓸 거냐 뭐 이것들은 이제 추정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게 사각형에선 먹히지 않는다. 직사각형에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수평이고 얘는 수직이죠. 얘는 이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저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원점 빼고 다시 지우겠습니다. 델 원점 여기 있으니까. 자 일단은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면도 지금 제가 XY 평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을 그려볼게. L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무슨 기호가 나와요? 수평 기호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직 기호가 나옵니다. 그렇죠? 수직 기호가 붙었어요. 자동으로 붙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L을 해가지고 선을 이제 막 그릴게요. 막 기울여서 막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얘 수평선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자, 수평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수평 구속 조건 선택을 하고, 자, 얘를 딱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수평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난 수직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수직 구속 조건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이 점하고 이 점이 수평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것도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보다 L 해가지고 사선을 그릴게. 사선을 그리고 해서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사선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은 수평하게 놓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수평에는 보면은 얘는 단축키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돼 있죠. 마이너스 키보드에 마이너스 누르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땅 왜 마이너스가 안 눌렸나? 넘버키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니까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넘버키가 아닌 쪽에 마이너스는 방향이 있는데 넘버록이 안 걸렸나? 네. 넘버록이 돼 있는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키 있죠. 10키 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지금 안 먹네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확인이 불가능한 게 지금 제 키보드가 좀 독특한 키보드거든요. 일반적인 키보드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게 10키가 분리되는 키보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넘버패드에 있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판에서 마이너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딱 넣을 수 있죠. 정확하게 수평으로
마찬가지로 수직도 이제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수직하다. 라고 하면, 수직. 자, 수직에 갖다 대면 여긴 단축키가 I. 그쵸? 누가 봐도 I죠? 그럼 I를 한번 눌러볼까요? I. 그쵸? 수직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다. 수직이다. 그렇죠? 수직선상에 놓인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인벤터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만약에 마이너스 수평이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마우스 포인트 근처로 좌우로 수평선이 쫙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인벤터 2010 몇 버전들은 저런 게 안 나올 거예요. 저게 거의 이제 10 버전, 15 버전 이후 17, 18, 거의 19 버전 가까이, 2020 버전 가까이 와야지 저 출원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좀 식별하기 좋은데, 이게 저 선이 안 나오면 참 식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XY 평면으로 스케치를 하러 들어왔잖아요. 자, 마무리를 누르고 이번에 스케치를 새로 만들게요. 2D 스케치 시작 S 해놓고, 자, 여기 보면 요 우측면이죠. 이게 이제 평면으로 하면 YZ 평면입니다. 그렇죠? YZ 평면을 딱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딱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우측면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선을 그려서, 수평을 한번, 구석 조건 수평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상하게 나오죠?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분명히 저 마이너스 키 수평을 눌렀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 보면 글자가 이렇게 놓여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생각하는 거는, 야, 얘가 수평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높은데, 아니에요. 이게 수평이에요. 저는 인벤터 이게 진짜 웃겨요. 너무 헷갈려요.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모델링 하면서 보겠지만,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이 우측면이 똑바로 됐을 때 세로 방향이 수평이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나중에 모델링된 형상면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는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수평이 돼버려요. 그게 어떤 조건인지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언제 보니까 언제는 얘가 수평이고 언제는 얘가 수평이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 뷰큐브 기준으로. 그래서 이 출원선이 생긴 게 저 출원선이 없으면 저 수평과 수직의 방향을 예측을 못해요. 사람들이. 인벤터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 인벤터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좀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라면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되는 방향을 무조건 수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통일시켜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뷰큐브만 있다고 하면. 헷갈릴, 이 출원선이 표시될 필요도 없이 헷갈릴 것도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유저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출원선이라는 걸 추가를 덧붙여. 왜 이런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희한한 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수평, 수직,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이게 솔리드웍스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솔리드웍스도 수평 따로, 수직 따로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퓨전이에요, 퓨전. 퓨전은 요 두 개가 하나의 아이콘이에요. 즉 기능이 하나예요. 그래서 걔는 뭐냐면 수평, 수직이에요. 그럼 걔는 수평과 수직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포인트를 연결한 게, 이게 45도를 지금 넘죠. 지금 여러분들 육안으로 봤어요. 넘잖아요. 넘으면 수직으로 가요. 만약에 이 두 포인트가 요렇게 있어서 45도보다, 이 각이 45도보다 작으면 수평으로 가요. 내가 수직으로 만들고 싶다, 포인트를. 그러면 수직에 가깝게 두 점을 찍어주면 돼요. 전 이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 수평 아이콘을 쓸 거야, 수직 아이콘을 쓸 거야,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점을 어떻게 놓고 얘는 수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퓨전 방식이 제일 낫다.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오토데스크는 퓨전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퓨전에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인벤터에도 좀 넣어주지. 왜 인벤터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냐. 이제 프로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변명은 있어요. 자, 인벤터 유저는 벌써 10년이 넘게 인벤터를 써오고 있다. 그런데 저 구석 조건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 그 기존의 유저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냐. 근데 좀 헷갈리더라도 좋은 기능은 좋게 바뀌는 게 맞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게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지. 말 그대로 구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수평 수직이 인벤터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단점? 너무 개념 없게 만들어 놨다. 저 수평 수직 방향성을 정말 너무 개념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우측에 관련된, 우측면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해서 저게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때마다 막 승질이 막 팍팍 납니다. 어쩌겠어요. 자, 다시 컨트롤 Z 취소하고 나가고요. 컨트롤 Z 한 번 더 눌러 스케치 1로 들어왔어요. 스케치 1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평과 수직이다. 그리고, 선 하나에다가 수평을 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평이 되고, 선 하나에 수직을 주면 수직이 되고, 그 다음에 점들 사이의 관계도 수평과 수직을 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 하나도 얘를 수직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해가지고 이렇게 땅 선택으로 수직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직해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수직 조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수직 조건을 만들 거냐는 결국 이제 사용자의 몫이라는 거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탄젠트죠. 접선입니다. 접선도 마찬가지 단축키는 없네요. 지금 단축키가 있는 게 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요건 I. 그렇죠? 나머지는 다 단축키가 없었죠. 탄젠트. 자, 그럼 탄젠트는 원이 필요하니까 컨트롤 쉬프트 C 해서 중심점 찍고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탄젠트는 접선입니다. 접선. 그래서 반드시 뭐 원이나 호가 있어야겠죠. 자, 접선 클릭을 하고 선과 원을 선택을 하면 이 상태죠. 이 상태. 이제 접하는 거, 제가 이제 다른 거 할 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간혹 가다가 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이 닿았으니까 접한다는 게 닿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닿았으니까 얘도 접선. 접하는 이 원에 접하는 선이 실제로 캐드 쪽 질문을 올 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접하는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캐드를 쓰시는 분들이 이거를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이럽니다. 아,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각형, 폴리곤을 할 때 내접, 외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접, 외접을 얘기해요. 다각형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접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심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캐드에서 그러니까 다각형을 얘기할 때 내접 다각형이냐 외접 다각형이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접하는 개념인데, 선생님 내접 다각형은 이렇게 뭐 꼭지점 이렇게 뚫고 나가듯이 나오는데 저 때도 접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를 하는데 그건 이제 다각형은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과 선의 접점 얘기를 할 때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하는 거니까 이 상태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절대 저 상태를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탄젠트, 접선이라는 거,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저 직선이 원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또는 저게 이제 꼭 직선일 필요는 없고 곡선이어도 되죠. 이렇게 곡선이어도 좀 그래도
접한다. 네, 접선. 클릭해가지고, 자, 선택.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건 이제 외접이죠. 외접호. 또는, ESC를 지우고, 땅, 요렇게 만들어 놓고, 접한다. 땅, 예. 내접호. 예, 그렇죠? 내접 안쪽으로 접하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그렇죠? 저런 게 가능하다. 원과 원 사이에도 이제 접선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의 요 끝점이 이렇게. 그렇죠? 이 원하고 실제로 다 있지 않아. 근데 이 접선이라는 개념은 이 선을 연장했을 때 이 원에 접하는 선이면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 있죠. 아니 저렇게 만들어지면 그리고 요건 지울게요.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반지름을 좀 줄여주고. 자,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이 원에 딱 만나는 거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접선만 해가지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점이 이 원 표면에 있어야 되잖아. 이 점이 이 원 표면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어떤 조건이 들어가요? 네, 일치죠. 일치.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일치. 이 점이 이 원에. 그러니까 이 끝이 딱 맞는 이 상황. 접하면서 딱 끝이 맞는 이 상황이 되려면 접선과 일치가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접선만 했으면 접선만 했고 일치만 했으면 일치만 했고 요 하나만 줘도 저게 되기를 바래. 그리고 저게 안 된다고 막 승질을 내고 있어요. 본인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제 그 학생들은 막 그래요. 아니 접선을 누르면 얘가 여기 딱 와서 붙어가지고 여기 딱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접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띄워놓고 그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뚫고 나와서 그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못하잖아. 요 끝에 딱 닿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일치라는 걸 하나 추가해주면 되잖아. 일치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되는데 그냥 접선이 무조건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면 얘보다 더 튀어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선을 하나 더 그려야지. 그렇게 되면 선을 하나 이제 얘랑 동일선상인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돼. 짧아야 되면 어떻게 해? 그건 못한다는 얘기네.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끊어버리면 접선이라는 조건이 끊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딱 한 점에서 일치하고 딱 끝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불가능한 게 생기니까 접선이라는 건 그냥 접하고 있는 상황 자체만을 우리가 이제 구석 조건으로 구석하는 걸로 하고 이 끝점이 이 원에서 딱 끝나는 건 별도로 일치를 추가적으로 더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런 것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드럽게 G2 요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설명에도 나옵니다. 부드럽게 G2.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저 G2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들 저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거 단축키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단축키가 아닙니다. 예, 부드럽게 G2. 그래서 이제 곡선이나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이제 그 곡을 여기 써 있는 대로 구석 조건을 적용한 다음 접하는 스플라인이나 곡선을 선택해서 이제 구조. 그러니까 어떤 스플라인이 있으면 우리가 스플라인을 먼저 그릴게요. 뭐 보관을 여기서 그릴게요. 이렇게 땅에서 땅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체크 버튼 눌러서 딱 했어요. 스플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선 L 해가지고 요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요. 끝점에서 수평하게. 그 다음에 L 여기서는 요 끝점에서 이제 요렇게 대각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딱 꺾여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선하고 얘하고 접하는 형태로 이 원에 접하는 형태로 부드럽게 들어가고 싶다. 그때 주는 게 이제 이겁니다. 부드럽게 G2 선택을 하고요. 이 선하고 요 딱 하고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가려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 땅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자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이쪽으로 가려면 반대로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얘랑 이렇게 접하는, 이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접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라인을 제가 해주는 거죠. 딱 끝단에서 다른 선하고 어떤 선하고 접하는 형태다. 그걸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제 G2 해가지고 얘하고 접한다.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선만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거, 나가 이 선 끝나는 게 얘하고 접하는 상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막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죠? 얘하고만 된다. 근데 이제 얘의 방향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향성을 좀 바꿔볼까요? 쭉 계속 올려가지고 방향성을 바꿀 수 있나? 아이고, 이건 F9를 켜서 방향성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펼칠 수 있나?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방향성을 바꿔주고 저 핸들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이쪽으로 빼줄까요? 이렇게. 내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바꿔놓고 부드럽게 G2를 해주면 땅. 그리고 선택이 안 되네. 얘를 선택해줘 얘들아. 핸들이 나와 있어서 그럴 거예요. 핸들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을 선택해야겠네. 핸들 선택해도 안 되네. 핸들이 한번 나오면 안 되는 건가? 조정을 해서는 잘 안 되네요. 핸들이 한번 나와버리니까 핸들이 나와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핸들이 나와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핸들이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동일선상을 해줄까요? 동일선상을 해서 핸들하고 요선하고 동일선상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죠. 저 부드럽게 G2랑 좀 개념은 다르지만 저 부드럽게 G2를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구현을 해줄 수 있긴 합니다. 핸들이 나오니까는 저게 안 되네요. 잠깐만요. 완전히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릴게요. 핸들이 나오기 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자꾸 핸들이 나오니까 제가 핸들을 한번 건드려 조정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정하기 전까지는 될걸요? 핸들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되죠. 네, 핸들 방향을 각도를 제가 돌렸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스플라인을 처음부터 잘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니까 되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꺾어 내리면 내려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 조정해 주는 게 훨씬 낫겠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G2는 저 이제 끝단의 스플라인이 다른 선하고 연결될 때 그 선에 접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게 여기 이제 부드럽게 G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칭이죠, 대칭. 근데 대칭 기호는 저희가 앞에서 배운 거에서 봤어요. 자, 이것도 다 이제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델. 또 델.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선도 좀 그릴게요. L하고 어떻게 줄 거냐면 중심 여기 이제 원점 있죠, 원점에서 수직하게 길이는 한 20 정도 줄까요? 수직하게 20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다가 다시 L 해가지고 대충 그릴게요. 축. 여러분도 그냥 저랑 똑같이 대충 그리시면 돼요. 축. 요렇게까지. ESC로 종료하시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봤냐면, 앞에서 제가 한 것 중에 패턴 있죠, 패턴. 패턴 중에 이제 미러 있어요. 미러에서, 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른쪽 클릭, 계속. 하면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미러 선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눌러서 저기 있는 적용하고 종료 눌러주면 되는데,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구속 조건 보기 위해서 F8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게 있죠? 뭐? 이거. 그쵸?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칭 구속 조건. 즉, 우리가 이제 미러라는 걸 하면 결국은 이제 저 대칭 구속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어요. 여기서 여기를 잇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이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완벽하게 절반을 그리시고 요 수평선까지 같이 미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수평선이 2개예요. 저는 그걸 되게 질색해요. 왜 데이터가 하나가 더 있니? 이 수평선은 여기 바닥에 있는 수평선은 하나면 될 것을 왜 하나가 더 있는데? 가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데이터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평선을 나중에 따로 그려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같은 개념을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자, 이거 다시 지울게요. 쭉 따해서 될. 쭉 따해서 될. 저 같은 개념을. 자, F9 눌러서 구속 조건 보이는 건 끄고요. 자, 여기서 L. 자, 땅. 자, 수직. 수평. 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저기랑 높이 맞추고, 여기랑 높이가 딱 추론선이 걸리면 여기를 딱 이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대칭이어야 되는데 대칭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걸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칭 구속 조건.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첫 번째 스케치 요소.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스케치 요소.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칭선 가운데.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일부러 순서로 보여드렸죠.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1번과 2번의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선택되는 게 뭐? 서로 대칭이어야 될, 대칭 관계에 놓여야 될 두 개의 객체고, 그 대칭의 기준 뭐예요? 가운데 있는 대칭선이 무조건 몇 번째, 세 번째로 선택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요 순서, 마지막에 세 번째 게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대칭선, 그쵸?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반대로. 자, 아직 대칭 조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반대로, 아까 얘를 요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걸 첫 번째로 선택했죠?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거,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거, 세 번째로 여기 있는 거. 요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연속해서 하니까, 요 세 번째 선택은 안 하죠? 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1, 2만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대칭 조건 다 들어갔죠. 얘를 기준으로 다 무조건 대칭이에요. 확인해보면, 지수. 이렇게 하면 4점 쭈르륵 나오고 똑같은 값이죠. 똑같은 값이니까 구석이 오버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588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F8 눌러서 볼게요. 딱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미러를 안 써요. 저는 인벤터에서 미러를 잘 안 써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언젠 쓸 때가 가끔 있기는 해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아까랑 뭐가 다를까요? 자, 아까랑 다른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다가 똑같이 그립니다. 다시 할게요. 자, 대충 여기서 이어가지고 손을 하나 수직으로 더 그릴게요. 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탕 크기는 약간 다르게 하니까 이해하세요. 생긴 것만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딱 하고 아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고 뭘 했어요? 여기서 밀어 하고 자, 얘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얘 선택 오른쪽 클릭 확인 하고 L 선으로 땅 찍고
땅 찍어서 연결하고, 땅 찍고, 땅 찍어서 연결했어요. 자, F9로 구속조건 다 껐다가 F8로 다시 킬게요. 저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요 중심선,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중심선 개념이죠, 얘가. 중심선에 엮여 있는 구속 조건의 개수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고요. 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개예요. 데이터가 절반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얘 지금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각 포인트마다 끝점마다 대칭 조건을 줘서 끝점의 위치들을 기록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선의 위치만. 그럼 이 점 결정 나죠. 그런다고 이제 이게 대칭성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냥 이거 똑같이 가잖아요. 구석의 개수가 적어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괜시리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케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 패턴들이, 여기 보면 직사각 패턴, 원형 패턴, 미러, 이것들이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3D 같은 경우 스케치에서 사용되는 저 패턴들이 너무 많은 구속 조건을 유발시켜요. 쓸데없이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패턴에 있는 걸 미러일 때도 패턴에 있는 걸 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직접 대칭 형상을 그려놓고 대칭 조건을 본인이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주는 게 훨씬 더 용량이 적어요. 물론 작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다 일일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난 이 대칭 조건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처음에 저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초반만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걸 내가 미러로 하든 그냥 이렇게 일일이 주든 그렇게 생각해서 작업 끝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물론 하단에 있는 방식이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작업할 때는. 근데 이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게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3D CAD는 한번 데이터 리소스 양이 많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버벅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작업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부품을 하나 삽입을 하고 한 30분을 기다려야지 다음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와도, 그러고도 작업이 안 끝나가지고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 상황을 막는 게 오히려 초반에 내가 작업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제 나는 그 정도의 큰 데이터를 다룰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막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막 밀어 하셔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요게 대칭이 이제 어떻든 결국은 요 미러의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여기 가틈입니다. 가틈인데, 저 가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칭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상, 요 형상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칭이란 조건을 썼어요. 근데 이게 가틈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선으로 그릴게요. 선으로 그려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맞춰서 할게요. 땅, 높이는 약간 다를 수 있고, 땅, 이렇게 내려오고, 땅, 이쪽으로 와서 높이, 여기 좌우 폭은 여기랑 맞출게요. 땅, 높이 좀 다를 수 있고, 땅, 여기는 이제 수평하게 와서, 요 아래 포인트랑 같이 수평하게 해서 높이는 얘랑 맞추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오고, 다시 높이는 쟤랑 맞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추론된 것에 이제 들어간 게 있나 볼게요. 저쪽 위쪽하고 연결된 거. 위쪽하고 연결된 건 없네요. 위쪽하고 연결된 건 없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됐으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좌우가 이렇게 길이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렇게 다르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대칭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대칭이 아니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막 변질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완벽하게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뭘 걸어주냐면 동등을 걸어줍니다. 가틈이에요.
같음을 걸어주는데 같음은 뭐냐? 이 선의 길이하고 이 선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길이가 같아. 걸어준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아. 걸어준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에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치수 아이고 잘못 찍었다. 치수 구속 조건 얘하고 선택을 해서 요게 5다. 좋죠. 얘도 5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길이 줘볼까요? 여기가 D 여기랑 여기가 지금 3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정 제가 고정해 볼까요? 고정으로 여기 중간점 고정할게요. 중간점을 딱 고정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7이다. 지금 보면 좌우는 완벽하게 고정됐어요. 그렇죠? 치수를 제가 얘하고 줬잖아요. 근데 이쪽은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근데 흰색 좌우는 완벽하게 고정됐어요. 지금 바뀌는 건 뭐예요? 높이만 바뀌어요. F9로 끌게요. 구속 조건 보이는 거. 높이만 바뀌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예요? 좌우가 지금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F8로 보면 대칭이라는 조건을 하나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칭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3D에서 이제 스케치 요걸 다루는 걸 잘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구속 조건의 개수가 얘가 훨 적어요. 근데도 대칭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의 개수보다 얘가 적은데 대칭이 나왔어. 얘의 개수보다 얘가 적은데 대칭이 나왔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얘랑 개수 차이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얘 개수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보면은 대칭 들어가면서 뭐가 빠졌냐면 수평이 빠졌어요. 수평. 대칭이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얘하고 얘의 용량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난다. 근데 얘는 더 죽었죠. 예, 더 죽었으니까 얘하라면 용량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요 수평 이런 것도 잘하면 없앨 수 있지 않나? 예, 못 없애네요. 얘는 컨트롤 Z 없애니까 죽고, 예, 못 없애네요. 없애지는 못하네. 그러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다.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첫 번째 요 두 개는 잘하면 얘가 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칸이 몇 개냐인데, 세 개 수준이면 수직이 얘가 하나, 둘, 셋. 이 두 개는 똑같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수직이라는 게 세 개가 들어가니까 구속 조건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량 차이를 발생을 하는 건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의 용량이 더 크냐, 아니면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의 용량이 더 크냐, 요걸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야지 이제 용량 차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6개가 줄니까 6개가 줄고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요 수직의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얘하고. 그러니까 얘는 좀 용량이 좀 작다라는 걸 확 느낄 수 있겠죠. 동등이 들어가도, 동등은 2개만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대칭의 형상을 만드는데, 미러를 이용해서 대칭을 만들 수도 있고, 대칭이랑 구속 조건에 의해서 직접적인 대칭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칭이라는 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같음이라는 저 구속 조건만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칭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구속 조건이라는 걸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동일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이 길이 값들이 같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동일이라는 걸 해주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도 이런 방법도 있어요. 결국은 저게 매개 변수니까 여기다 치수를 주고 이 치수가 클릭, 자, 이 매개 변수와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줄 수도 있어요. 펑션 fx.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동일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끝낼 거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일이라는 개념은 치수 구속 조건을 통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죠. 자, 지금 이제 요 선들의 길이에 대해서 지금 동일이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각, 직사각을 구성을 하고 한쪽에만 치수를 줍니다. 20, 그쵸? 나 얘를 완벽한 정사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동일을 눌러주고 동일 구속 조건을 눌러주고 얘랑 얘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점을 고정시킬게요. 고정 딱 시키면 예, 완전정이 되죠. 그럼 요 위에 높이는 얼마예요? 20이에요. 간혹가다 여러분 도면 보면은 요 치수 앞에 사각형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정사각 치수 기입해 준 거. 예,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한쪽에 길이만 주고 동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양쪽에다 뭐 다 치수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원이다. 그렇죠? 원이다. 자, 이 원 하나에다가 내가 치수 30이다. 지름이 30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동일 같음 해가지고 땅 선택하면 뭐예요? 얘도 지름이 30이 되는 거지. 결국 이제 원과 원대 원의 이제 동일은 뭐다? 반지름 값이 같다. 그게 이제 동일이 되는 거죠. 반지름 또는 지름 값이 같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되겠죠. 30인데 만약에 요 바깥에 이렇게 선이 있어. 선이 있는데 이제 이 선의 길이가 이 원의 지름하고 같다. 이걸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일로 될까요? 동일. 자, 원과 선.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지름이니까. 그러면 아예 불가능하네요. 이때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치수 해가지고 자, 이 선의 길이를 뽑고 자, 얘를 클릭. 그 다음에 확인. 합 펑션으로 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렇죠? 동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의 길이를 입력을 한 거야. 그러면 똑같이 길이가 돼야 되고요. 그 선의 길이가 돼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할까 그러면 똑같이 반지름이 돼야 되고 지름이다 그러면 똑같이 지름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반지름과 지름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자, 내가 이제 여기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3점 호로 호를 하나 그리고 치수 이 호의 반지름이 30이다. 자, 호의 반지름이 3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이고 얘는 지름일 테니까 일치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뭐예요? 지름이 60인 원이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반지름과 지름은 표시 형태가 다른 거지 치수의 형태가 아예 다른 건 아니에요. 원에 대한 정의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는 가능하다. 근데 갑자기 뭐 반지름 치수를 여기 길이 치수로 동등으로 주겠다.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반이 좀 넘었고 이제 12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케이스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앞서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케이스들은 실제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경험해본 거라도 전부 다 지금 재현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다 그걸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매 상황 닥쳤을 때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응용력을 발휘하는 거는 이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구속 조건의 개념은 저 기능들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동작을 하는 애들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저걸 이제 되게 소홀하게 넘어가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선 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 구속 조건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는 거 자체, 제가 지금 저 구속 조건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 소프트웨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인데 아예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저걸로 시간을 때우기에는 너무, 시간을 날려먹기에는 1시간 반이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 강사님들은 굳이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자, 이럴 때는 내가, 일치 구속 조건을 여기서 이렇게 했어라고 계속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시는 강사님들, 결국은 이제 실습 위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강사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학원에 어쩔 수 없는 이제 시간 문제? 그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마 제가 학원에서 가르쳐도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각각의 이제 저 구속 조건의 특징, 형상 구속 조건의 특징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 저도 아마 학원에서는 그렇게 수업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떤 케이스로 자꾸 보여드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이후로 그냥 자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막 따라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를 얘가 어떤 원리인지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원 수업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제 유튜브는 앞서서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원리를 다 설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로 이제 구속 조건들이 구성돼 있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응용을 해서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실습을 통해서 이제 체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